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총선이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9일. 자, 주말에 많이들 접하셨을 테지만 선거 유세전이 뜨겁습니다. 여야는 겸손 모드입니다. 몸을 바짝 낮추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총선과 떼놓을 수 없겠죠. 윤 대통령이 잠시 뒤인 11시부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저희가 연결해서 듣기로 하고요. 자, 그럼 총선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갈 기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동안 좀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인데 어제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좀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던 당 지지율 상승세가 이제는 좀 주춤하고요. 또 총선 승리도 어려워졌으니까 결국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2달 전에는 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좀 확신하지 못했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총선 뒤에 역할을 다 하겠다. 뭐 자신의 역할을 쭉까지 이어가겠다 하고 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이제 두 발언이 뭐 모순되는 건 아니라 보고요. 먼저 이제 그 4월 달에 발언은 이기든 지든 이제 꼬인다 이 말은요. 네. 물론 이제 지고 나면 당연히 꼬이죠. 근데 이기더라도 이제 집중적으로 견제가 되잖아요. 특히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하늘에 태양이 2개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견제나 이것 때문에 꼬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어제 발언은 아마 이제 그 이기든 지든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지자들이 하니까 뭐 일각에서 본인은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본인은 이제 그 이기면 총선 때에도 이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계속 이 말은 이제 정치를 할 것이다. 이걸 했기 때문에 뭐 두 개가 이제 저는 모순되는 건 아니다. 예. 이래 봅니다.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좀 말씀하신 거 정리까지 해보면은 만약에 선거 패배하면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떠나야 되는 운명인 거고 뭐 승리하더라도 차기 대권 주자 떠오르니까 뭐 주변의 견제 강화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두 과거 발언, 어제 발언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인생이 꼬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이제 친분 관계나 상하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지금 이 저를 보고 투표해 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투표하지 말고 저를 보고 투표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한동훈 말하면. 대 이재명 구도로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 선거 구도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미래의 권력인 저를 보고 투표해 달라. 그렇고 저는 저를 보고 투표해 주시면 계속해서 남아 있겠다. 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여론의 추세라든가 이런 게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심판론 탓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가 시작됐고 공직도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총선이 진다면 본인이 또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이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총선 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 죄송하지만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조 대변인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한데 이 사실 어제 발언이 뭐 이른바 자막이 나갔었지만 축출설 여기에 그리고 한 총선 이후에 유학을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4월 10일 그 총선에 모든 명운을 걸겠다. 그 이후의 정치에 대해서는 그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있을 40 총선거에 모든 명운을 걸고 저희 국민께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갈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향후 거취에 대해서 나온 바는 없고요. 일단 지금 당장 시급한 선거 승리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성주 대변인 궁금합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 뭐 독보적인 원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망하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근데 말 그대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분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 기반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선거가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녹록치 않다 보니 그건 지금 힘겨운 겁니다. 그다음에 유난 갈등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말이 잘 안 먹힌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국회 전부 이전하겠다 세종으로. 예. 그때 여의도나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잠깐 이번 선거 끝나면 사라질 분이 그거 던져서 뭐 할 거야. 국민의힘에서 사라질 사람 아니야 이번 총선 끝나면 그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메시지에 무게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끝까지 남아서 총선 이후에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추출설이 나온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서 본인을 활용하고 버리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당내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 그런 걸 일축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교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요. 그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는 9일 남은 선거에서 본인의 메시지에 무게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발언이다. 전략적인 그렇게 보시는 발언이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